신청하신 카드가 배송될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 한 번쯤은 받아봤거나 들어봤을 법한 평범한 안내 전화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전화 한 통이 당신의 전 재산을 노리는 비극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3,600만 원,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며 평생 모은 퇴직금과도 같은 돈을 단 며칠 만에 잃어버린 한 은퇴자의 이야기를 통해 이 무서운 사기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고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실하게 회사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지 2년 차인 60대 김진호 씨의 국민연금 수령 개시일까지 몇 년 남아 퇴직금 대부분은 안전하게 은행에 넣어두고 일부만 IRP 계좌로 옮겨 아내가 좋아하는 꽃을 가꿀 작은 텃밭을 사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창가에 스며드는 햇살을 받으며 커피 향과 함께 조용히 뉴스 기사를 보던 그 평화로운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자신을 유명 카드사 배송 담당자라고 소개한 남자는 김진호 씨의 이름과 아파트동, 호수까지 정확히 말하며 신청하신 프리미엄 VVIP 카드가 오늘 중 배송될 예정입니다. 라고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순간 김진호 씨의 미간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나는 그런 거 신청한 적 없는데요. 그의 단호한 대답에 상대방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매우 놀란 척 연기했습니다. 네? 어르신 그럼 큰일 났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명의도용 같습니다. 누군가 어르신 신분증을 도용해 카드를 만들고 수천만 원 대출까지 받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조치할 수 있게 카드사 금융사고 예방특별대응팀 번호를 알려드릴 테니 지금 바로 전화해서 도용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명의도용, 수천만 원 대출. 이라는 말에 김진호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당혹감과 불안감이 엄습했고 친절하게 걱정해주는 상대방의 목소리에 일말의 의심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는 고맙다는 말까지 하며 그 가짜 번호를 받아 적었습니다. 다급해진 김진호 씨는 곧바로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가짜 상담원은 매우 침착하고 신뢰감 가는 목소리로 김진호 씨를 안심시켰습니다. 네, 김진호 고객님. 접수 확인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셨겠습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습니다. 유출 경로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저희가 개발한 공식 보안 강화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셔야 합니다. 곧이어 문자 메시지로 방패 모양 로고가 있는 그럴듯한 링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카드사 공식 앱이겠지. 생각한 그는 아무 의심 없이 앱을 설치했습니다. 설치가 완료되자 마음 한편이 안도감으로 채워졌습니다. 다행이다. 이제 해결되겠지. 하지만 그 순간 사기 조직은 김진호 씨의 휴대폰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갤러리 속 신분증 사진, 연락처 목록, 주고받은 모든 통화와 문자를 실시간으로 엿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잠시 후 김진호 씨의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발신 번호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라고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자 차갑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김민준 검사입니다. 김진호 씨 맞으십니까?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수십억 원대 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김진호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억울함과 공포에 떨며 버벅거리자 사기범은 우리는 당신의 무고함을 입증할 기회를 주려 하는데 그런 식으로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공범으로 간주하고 즉시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며 서슬퍼렇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는 김진호 씨가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법률 용어를 섞어가며 심리적으로 완벽하게 제압했습니다. 김진호 씨가 여전히 경찰서에 가서 직접 이야기하겠다며 마지막 저항을 하자 사기범은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어리석군요. 이 사건 경찰 내부에도 공범이 있습니다. 당신이 경찰서 가는 순간 정보가 다 새어나가고 주범들이 증거를 인멸할 겁니다. 지금부터 이 수사는 극비로 진행됩니다. 그러니 누구에게도
옆에 있는 아내나 사랑하는 자식에게도 절대 발설하면 안 됩니다. 발설하는 즉시 수사 기밀 누설죄로 당신은 물론 당신 가족까지 전원 구속 수사 대상이 될 겁니다. 자녀분 직장에 검찰 수사관들이 닥치는 꼴 보고 싶습니까? 가족까지 구속이라는 말에 김진호 씨의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감정은 공포를 넘어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비뚤어진 책임감과 절박함으로 변했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도 그는 입을 뗄 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고립이었습니다. 사기범은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 자금과 섞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건 국가가 진행하는 자금 세탁 검증 절차입니다. 전액 현금으로 인출해서 우리가 지정하는 금융감독원 안전계좌 감독관에게 전달하여 자금 검수를 받으십시오. 검수가 끝나면 바로 돌려드립니다. 완전히 공포와 세뇌에 질린 김진호 씨는 마치 로봇처럼 움직였습니다. 사기범과 통화를 계속 유지한 채 은행으로 달려가 창구 직원의 의심스러운 눈초리에도 집수리 대금이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IRP 계좌 해지까지 감행하며 통장에 있던 3,600만 원을 모두 5만 원권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약속 장소인 한적한 공원 벤치에 나타난 젊은 감독관에게 돈 가방을 건네는 순간 그는 마지막 남은 힘까지 빠져나가는 듯한 탄력감을 느꼈습니다. 검사님께 잘 전달하고 완료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감독관은 사라졌고 김진호 씨의 전화기는 2번 다시 울리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진호 씨의 너무나도 안타까운 실수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들은 왜 성공했고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것은 김진호 씨가 어리숙해서가 아닙니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이 카드 배송 사칭 수법은 1년 만에 신고 건수가 7~5배나 폭증할 정도로 치밀하고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그들은 불안감을 조성하고 신뢰를 쌓은 뒤 국가 권위로 압박하고 심리적으로 완벽히 고립시키는 4단계 심리전을 펼칩니다. 특히 금감원 공식 번호로 걸어도 사기범에게 연결된다는 점은 원격 제어 앱이 통화 자체를 가로채는 강수강발 수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며 이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확인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무서운 기술입니다. 더 나아가 이 문제는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최근 경찰청은 국제회의에서 이 카드 배송 사칭 사기를 한국의 주요 신종 범죄 유형으로 공식 발표하며 국제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상대하는 이들이 어눌한 말투의 전화 사기꾼이 아니라 국경을 넘나들며 콜센터, 기술팀, 인출팀 등으로 분업화된 거대한 범죄 기업임을 의미합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보이스피싱 전체 피해액이 9천억 원에 육박한다는 통계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증명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습니까? 이제부터가 진짜 해법입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행동 수칙입니다. 바로 일단 끊고 직접 확인한다입니다. 만약 당신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배송 전화를 받았다면 대응은 단 2가지입니다. 신청한 적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한 뒤 즉시 전화를 끊으십시오. 그들이 어떤 말로 당신을 붙잡으려 해도 미련 없이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찜찜하다면 그들이 알려준 번호가 아닌 카드 뒷면이나 인터넷 포털에서 직접 검색한 공식 고객센터 번호로 전화를 걸어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 돈을 지키는 첫 번째 철칙입니다. 둘째, 사전 방비의 원칙입니다. 내 금융에 디지털 자물쇠를 채워야 합니다. 여신거래차 단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직접 창구에 방문하거나 공동인증서로 인증하지 않는 한 내 명의로 어떤 신용카드 발급이나 신규 대출도 하지 말라. 고 모든 금융사에 미리 알려두는 제도입니다. 각 금융사나 신용정보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사기범들이 내 명의로 범죄의 판을 짜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셋째, 기술적 방어의 원칙입니다. 출처 불명의 앱은 절대 금물입니다. 정보기관이나 금융사는 절대 문자 메시지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안 강화, 바이러스 검사, 범죄 연루 조회 등의 명목으로 보내온 URL 주소는 100% 사기입니다. 그럴듯한 로고와 디자인에 속지 마십시오. 클릭하는 순간 내 스마트폰에 통제권을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확인하고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앱은 절대 설치하지 않는 습관을 철저하게 들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심리적 방어의 원칙입니다. 금융 안전 암호를 만드십시오. 사기범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고립입니다. 이를 깨뜨릴 최고의 무기는 소통입니다. 오늘 저녁 가족과 함께 식사하며 우리 집 금융 안전 수칙을 만드십시오. 예를 들어 누군가 전화로 큰 돈을 요구하거나 검찰이라고 하면 무조건 전화를 끊고 당신과 먼저 만나서 우리가 처음 만난 장소를 서로 확인한다. 와 같은 금융 안전 암호를 정하는 겁니다. 이런 작지만 확실한 약속 하나가 당신을 최악의 상황에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비슷한 전화를 받은 70대 박정자 여사의 사례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녀 역시 검사를 사칭한 자해 서슬퍼런 협박에 잠시 두려움에 떨었지만 평소 자녀와 엄마, 돈 이야기는 무조건 만나서 얼굴 보고 하자. 전화로는 절대 안 돼. 라고 약속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사기범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당신 아들 인생 망치고 싶어. 라고 소리쳤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전화를 끊고 곧바로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들의 신속한 신고로 그녀는 소중한 노후 자금 5천만 원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약속과 굳건한 소통이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카드 배송 사기는 우리의 불안과 공포를 먹고 자랍니다. 하지만 지식과 정보는 그들의 가장 큰 적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수법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신 거래 차단과 같은 실질적인 방어 수단을 갖추고 가족과 소통하는 안전망을 만들어 둔다면 결코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오늘 당장 내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시작합시다. 지식은 방패가 되고 준비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내일의 평화로운 오후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더 좋은 예방법을 알고 계시다면 댓글을 통해 다른 분들과 지혜를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